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만든 자료 구조인 맵 클래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함수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맵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인서트 함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인서트 함수는 const my pair 타입의 페어 객체를 참조로 전달을 받습니다. 참조로 전달받는 이유는 일단 이 페어 클래스의 객체의 크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조로 받는 것이 새로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온 페어 객체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소 연산이 불가능한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페어 참조로 이렇게 받아오게 되었고요. 인설트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맵, 맵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맵 객체로 접근을 해서 my 페어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데 make fair 역시도 결국에는 이 my fair 객체를 들어온 키와 밸류로 생성을 해서 마이페어 객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페어 객체를 전달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가 잠시만. 네, 여기 인서트가 이제 마이페어 객체를 참조로 받아서 일단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페어 객체를 페어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노드 생성자가 있는데 이 생성자를 통해서 노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드 객체 안에는 페어 객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노드 포인터, 그리고 자식의 왼쪽 자식 포인터,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 자식 포인터,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생성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널 포인터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드가 어느 위치로 들어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널 포인터로 세 개의 포인터가 전부 다 널 포인터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노드를 생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가 노드이고, 이 노드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노드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루트 노드라는 멤버 변수인데, 이 멤버 변수는 이 my map 클래스 안에 있는, 즉 맵 안에 있는 멤버 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트 노드, 즉 맵 같은 경우에도 이진 탐색 트리가 있지만은 결국에 알고 있는 거는 그의 시작 주소이자 최상위 루트인, 즉 시작 주소이자 해당 트리의 최상위 루트인 최상위 루트만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노드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루트 노드가 널 포인터다, 즉 맵이 생성되고 나서 아무 데이터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생성된 뉴 노드가 결국은 루트 노드가 되고요. 이때는 새로 뭐 부모 포인터나 부모 노드 포인터나 자식 노드 포인터를 따로 초기화를 해주지 않고 그냥 널 포인터인 상태로 루트 노드에 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첫 번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있을 리도 없고 자식들이 있을 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노드에 생성된 노드를 전달함으로써 인설트가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루트 노드가 있다, 즉 두 번째 이상 데이터이다, 데이터가 두 개 이상 데이터가 하나 이상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else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else 쪽으로 들어오면은 일단은 루트 노드부터 탐색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런츠 값을 알기 위해서, 즉 페어런츠 값을 알기 위해서 일단 페어런츠 노드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노드 포인터 두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도는데, 반복문을 도는 이유는 어, 이진 탐색 트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탐색에 최적화된 자료 구조이고 비선형 자료 구조이며, 그리고 이진 탐색은 데이터가 정렬돼 있다는 전제 하에 반으로 나누면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부터 정렬을 해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이제 반복문을 진행을 하고 무한루프를 통해서 이제 탈출 조건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탈출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페어런츠는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어런츠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이전 부모이기 때문에, 타겟의 이전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제 페어런츠를 대입을 해주고, 아래에서 타겟이 변할 때마다 이제
페어런츠는 그 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루트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같은 루트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if 해가지고 페어의 키, 왜냐면은 키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키가 결국에는 키 값을 서로 크냐 작냐를 따져서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키 값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크냐 작냐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키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의 키 값과 그 다음에 뉴 노드, 새로 생성된 노드의 키 값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노드보다 새로 들어온 노드의 데이터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크면은 이제 우측으로 가겠죠. 우측으로 가서 타겟의 right child가 널과 같냐, 예를 들어서 타겟의 right child가 널이 아니면은, 비어있지 않으면은 이제 이 new 노드는 다음을 가야겠죠. 그러면은 타겟의 right child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은 right child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문을 빠져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타겟은 이제 페어런트는 right child가 되겠죠. 페어런트는 첫 번째 타겟의 right child가 페어런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ight child랑 new 노드랑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내가 가려고 봤더니 이미 노드가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노드랑 또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노드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또 그 노드보다 큰데 해당 타겟의 right child가 널과 같다, 즉 비어 있다. 지금 만약에 처음 비교한 거에서 커서 이제 오른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에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데이터랑 비교를 했는데 또 그 데이터보다 커서 이제 오른쪽으로 왔더니 해당 오른쪽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은 널 포인터니까 비어 있으면은 타겟의 set right child, 즉 타겟의, 즉 이거죠. 이게 지금 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타겟의 set right child 오른쪽 자리는 new 노드를 저장을 하고, 그럼 뉴 노드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 브리크를 하면 이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페어런츠 같은 경우에는 set right child 하기 전에 이제 타겟이 이제 페어런츠가 되기 때문에 이 뉴 노드의 페어런츠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면 뉴 노드의 set 페어런츠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런츠를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true를 반환하면서 이제 인서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계속 비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키가 되는데, 이 키는 결국에는 맵의 키하고 밸류하고 페어 객체로 묶어서 저장을 한 그 키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et in order successor라는 건데 중위 후속자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이진 탐색 트리를 순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순회했을 때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즉 오름차순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면 내림차순, 정렬된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순회 방법이 중위순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위순회 중에서도 이제 중위 후속자가 있고 중위 선행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 후속자는 나 다음에 이제 순회할 대상을 중위 후속자라 그러고, 나 이전에 순회된 대상을 중위 선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 후속자를 구하는 이제 함수인데, 이걸 왜 구해야 되냐면은 중위 후속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이 어떤 노드가 들어올지를 알게 돼서 삭제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find 할 때도, 탐색할 때도 중위 후속자를 통해서 이제 중위 후속자가 쓰이는 게 뭐 탐색, 이렇게 비긴에서도 결국에는 중위 후속자가 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긴에서는 안 쓰이고, 이 삭제할 때 중위 후속자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위 후속자를 미리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중위 후속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중위 후속자는 항상 맨 좌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좌측 기준으로 가장 왼쪽, 그러니까 부모의 왼쪽 노드의 중위 후속자는 항상 부모이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식이 있는 중위 후속자의 경우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은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이 있는 경우만 중위 후속자가 됩니다. 즉 왼쪽 자식까지 있으면은 그 왼쪽 자식으로 한 번 더 내려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작은 값으로 내려가야 그 작은 값부터 그 전 부모가 또 큰 값, 부모보다 큰 값,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부모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 속자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 자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왼쪽 자식이 있으면 왼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오른쪽 자식이 있는데 왼쪽 자식이 없으면은 해당 노드가 중위 후속자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 자식을 이제 순회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C 노드가 들어오는데 이 노드는 노드의 참조를 받습니다. 즉 중위 후속자를 찾고자 하는 해당 들어온 노드의 매개변수로 전달된 노드의 중위 후속자가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드가 하나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드에 오른쪽 차일드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오른쪽 차일드가 있으면은 그 오른쪽 차일드의 왼쪽 차일드를 찾아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get right child를 타겟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타겟이 널이 아니고 타겟의 레프트 차일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왼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중위 후속자를 찾고자 하는 노드가 최상위 루트 노드일 때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은 다 순회하고 이제 루트 노드까지 와서 루트 노드에 이제 그 다음 중위 후속자를 찾아야 되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왼쪽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노드가 없을 때까지 리프 노드를 만날 때까지 가장 작은 값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즉 오른쪽은 이제 루트 노드보다 큰 노드들이 위치하게 되지만 큰 값을 가진 노드들이 위치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중위순을 했을 때 정렬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고 while문을 통해서 계속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레프트 차일드 찾아서 왼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라이트 차일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C 노드의 페어런츠를 받습니다. 즉 라이트 차일드가 없으면은 얘가 결국에는 가장 왼쪽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부모겠죠. 그러니까 왼쪽 자식이겠죠. 왼쪽 자식. 어쨌든 계속해서 왼쪽 자식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왼쪽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이제 오른쪽 자식이 없는 노드니까 그럼 페어런츠를 타겟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페어런츠와 즉 자신의 부모와 그 부모의 그러니까 들어온 노드와 그리고 이제 부모 그 노드의 부모를 비교를 해서 이제 만약에 부모가 더 크다 그러면은 자신이 이제 그 왼쪽 노드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중위 후속자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왼쪽 부모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부모의 부모 타고 올라가서 부모의 부모가 중위 후속자고 그리고 그 부모는 왼쪽은 이제 왼쪽은 순회가 됐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타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페어런츠를 대입을 하면서 이제 이 타겟이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이 널이거나 아니면은 이 경우 이제 타겟이 더 큰 경우 타겟 즉 부모가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중위 후속자가 이제 자기 부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왼쪽 자식일 때 왼쪽 자식이라면은 오른쪽 자식이 없는 왼쪽 자식이라면은 자신의 부모가 이렇게 중위 후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오른쪽 자식인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부모를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오른쪽 자식의 경우는 부모보다는 크니까 바로 직계 부모가 중위 후속자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위 후속자를 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비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첫 시작점, 중위 순회를 할 때 첫 시작점 결국에는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하면은 루트 노드에서 왼쪽에서 끝까지 왼쪽으로 내려온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차일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while문을 돌려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타겟의 레프트 차일드가 널이 아니라면은 타겟에 계속 반환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엔드는 그냥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find 함수가 있습니다. find는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키를 참조 값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왜냐면 find의 반환 값이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this와 null 포인터를 가진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루트 노드를 타겟으로 지정을 해서 시작점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겟이 null이 아니면은 타겟의 getFaire의 키, 즉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처음엔 이제 루트 노드의 키와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라고 봤을 때 타겟의 getFaire의 키가 예를 들어서 크냐 작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냐 작냐 했을 때 만약에 작다면은 이게 작다면은 right child로 타겟에 그쵸, 검색하려는 키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결국엔 이 키 값이니까 이 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타겟의 right child를 타겟에다가 반환을 해서 루트에서 오른쪽을 탐색을 하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타겟이 더 작다, 즉 타겟의 getFaire의 키, 즉 루트의 키 값이 이것보다 더 크다,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루트보다는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의 left child를 반환을 해서 타겟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나눠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전혀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진 탐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find 할 때 이진 탐색을 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right child로 해서 이제 오른쪽 값을 타겟에다 넣게 되고 예를 들어서 null 포인트가 아니면은 null 포인터가 아니면은 이제 타겟의 getFaire의 키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터레이터의 해당 타겟 해당 노드를 이터레이터에 세팅을 해서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터레이터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을 때는 해당 노드 해당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이터레이터에 실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에 set 노드 해가지고 노드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노드를 넣어주면은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this와 여기가 이제 타겟 노드가 되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노드가 저장이 돼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돌았는데 없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널 포인터로 초기화된 엔드 이터레이터가 반환이 될 거고요. 없으면 엔드 이터레이터,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막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값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 오른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값이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find를 구현을 해봤고요. 이제 erase 함수인데 이 erase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프 노드를 지울 때, 즉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를 지울 때와 자식이 하나 있는 노드를 지울 때, 자식이 두 개 있는 노드를 지울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1번과 2번은 조금 이제 구현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마지막 3번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의 경우는 리프 노드를 지울 때인데 리프 노드의 기준은 리프 노드가 되려면은 자식 노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자식 노드가 없다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레이즈 할 때는 이터레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터레이터 안에는 노드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트 연산자를 통해 접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널 포인터다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노드의 레프트 자식, 즉 왼쪽 자식과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 모두 널 포인터면은 결국엔 자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노드를 통해서 이제 딜리트 노드를 통해서 노드를 삭제하게 되고 삭제할 노드를 보내주고 그리고 널 포인터를 보내주는데 이 삭제할 노드는 이 노드를 삭제하면은 결국에는 일단 이 노드의 부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노드의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의 값을 이걸로 초기화해라. 그 부모의 이제 부모가 가리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차일드든 레프트 차일드든 라이트 차일드든 어느 위치에 자식일 텐데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가 리프 노드지만 부모가 있을 텐데 그 부모가 이 리프 노드를 가리키는 값을 여기 들어오는 널 포인터로 삭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루트일 때를 가정을 해주고요. 만약 루트가 아니다 그럼 얘가 석세서로 들어오죠. 그래서 석세서가 널 포인터가 아니다 하지만 널 포인터가 들어왔죠. 널 포인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널 포인터일 때는 이제 1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비교를 해서 노드와 페어런츠의 키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페어런츠보다 왼쪽 자식이면은
페어런츠보다 값이 작다 그러면 왼쪽 자식이기 때문에 널 포인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아니면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else 안에 석세서가 널 포인터와 같다. 널 포인터가 아니라면은 석세서의 페어런츠는 페어런츠를 넣어주고 else if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널 포인터일 때 이레이즈 이게 잘 나온지 봐요. 105개 그 다음에 80 레프트는 80 라이트는 160 레프트로 가면은 라이트 차일드에 페어런츠가 100이고 레프트는 없고 라이트 차일드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네. 이걸 한 다음에 서세스에 페런츠를 넣어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세서를 널 포인터에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딜리트를 최종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딜리트 노드를 통해서 해당 노드를 지우게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리프 노드일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식이 하나 있는 노드를 지울 때 여기서 조건을 그냥 널과 같지 않고 널과 같지 않다. 즉 모든 자식이 있을 때가 얘가 마지막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즉 노드가 하나 있을 때 자식이 하나 있을 때 해서 만약에 널 포인터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노드가 들어온 이터레이터의 노드가 레프트 차일드가 즉 들어온 노드의 왼쪽 자식이 널 포인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걸리지 않고 여기서도 걸리지 않았으면 자식이 하나인데 일단 둘 중 어떤 자식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를 통해서 만약에 왼쪽 자식이 널 포인터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true면은 딜리트 한 다음에 해당 노드의 왼쪽 자식을 지울 거고 그러니까 왼쪽 자식을 넣어줄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워야 한다고 하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대체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차일드의 노드를 넣어줄 거고 지우는 노드는 이렇게 get 노드가 될 거고 만약에 레프트 차일드가 널이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자식이 한 명 있는 거겠죠. 하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차일드를 대신 넣어줄 거고 해당 노드를 지울 거다라고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식이 두 개 있는 노드를 지울 건데 이 자식이 두 개 있는 노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노드가 해당 노드의 자리를 대체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중위 순회를 깨뜨리지 않고 트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즉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에 다음 노드에 들어와야 될 노드는 중위 순회 기준으로 중위 후속자거나 중위 선행자가 돼야 됩니다. 해서 이 중위 후속자를 저는 넣어줄 거고 중위 후속자가 해당 노드의 값만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해당 노드를 지우더라도 그 값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값만 이제 해당 노드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기초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드를 타겟 노드로 받고요. 그러니까 삭제하려고 한 노드죠. 삭제하려고 한 노드를 타겟 노드 포인터에 받는 다음에 석세서 즉 이 이터레이터의 중위 후속자의 키 값과 밸류 값을
각각 먼저 변수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우려고 하는 노드의 중위 후속자의 값을 지우려고 하는 노드에 그대로 덮어 써버리고 실제 지우는 노드는 해당 지우려고 하는 노드의 중위 후속자 노드를 지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삭제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값을 받아놓은 다음에 석세서에 write child가 있는지 해서 만약에 write child가 있으면은 오른쪽 값을 전다 딜리트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널 포인터를 삭제를 하는데 왜냐면은 중위 후속자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자식인 경우와 자식이 하나 있는 오른쪽 자식이 하나 있는 값이 오른쪽 값이 하나 있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자식이 있냐라고 해서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은 널 포인터가 아니겠죠. 있으면 해서 오른쪽 자식을 대체한다. 오른쪽 자식을 석세서를 지우고 석세서에 오른쪽 자식을 넣어준다. 그 자리에 채워준다. 왜냐면은 결국에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는 이 위에 부모 노드인데 이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중위 후속자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중위 후속자를 지울 건데 이 중위 후속자를 지울 때 중위 후속자가 아무 값도 없는 리프 노드일 수도 있지만 왼쪽 값이기 때문에 리프 노드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 자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노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 노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은 오른쪽 자식을 자신의 자리로 올려서 삭제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널 포인터를 넣어주면 된다. 즉 부모의 널 포인터 오른쪽 자식을 넣거나 널 포인터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겟 노드라고 하면은 이 기존 노드죠. 기존 진짜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에 셋 페어를 해줍니다. 즉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값을 바꿔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my fair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데 값은 어떤 걸로 바꿔주냐라고 봤을 때 success key와 successor value 즉 중위 후속자의 키와 값을 그대로 my fair로 객체 생성해서 셋 페어를 해주면은 결국에 이 타겟 노드 즉 지우려고 하는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삭제하려고 한 노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노드를 후속자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이터레이터에 자신의 중위 후속자를 최종적으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삭제한 다음에 반환하는 값은 그 다음 값 중위 후속자 값이기 때문에 중위 후속자를 그대로 자신의 중위 후속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 값이 결국에는 중위 후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이 석세서를 이터레이터에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리턴을 함으로써 이렇게 딜리트 작업이 세 가지 종류의 딜리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 경우에는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중위 후속자를 찾아서 그 중위 후속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값만 복사를 한다. 그러면은 페런츠나 뭐 자식들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래에 있는 중위 후속자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가 삭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중위 후속자 값을 여기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사된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한다. 왜냐하면은 딜리트한 다음 값은 중위 후속자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삭제된 그 다음 값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위 후속자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중위 후속자는 결국에는 삭제된 자리에 있는 게 중요 속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마지막에 대입을 해서 반환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